플로우시라고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사심을 채우는 영상, 새로운 컨텐츠를 촬영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 필리핀에서 거주했었고요. 그리고 필리핀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나가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과 어떻게 다르게 살고 있는지 많이 비교하고 궁금한 것들은 직접 보고 인터넷 검색해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국에서나 외국에서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여행지나 중심지 등 높은 건물과 빌딩이 있으면 그 안에는 전부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항상 궁금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다양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려고 누군가는 빠르면 고등학교에서부터 혹은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공부하고 준비해서 자격증이나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나서 그 일들을 시작하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상에 많은 직업과 사업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들의 현업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떤 고충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사업적인 광고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노출시키기보다는 실제 하루하루가 녹아있는 직업의 삶을 물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는요, 개발자분을 모셔왔습니다. 개발자분을 모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SI 프로젝트 진행 중인 7년차 보통의 개발자 최재하입니다. 탁월한 탁사장님께서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을 때 개발자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해도 될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기업인 네카라쿱의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지만 개발자가 하는 일이 대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의 개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인터뷰를 수락하게 됐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네카라쿠베가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네카라쿠베? 일단은 개발자들한테는 꿈같은 직장인데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등을 말합니다. 아, 그럼 이 기업들의 단어를 줄임말이 네카라쿠베라고 하신 거군요, 이게. 그렇죠. 아, 그럼 여기에 가는 게 개발자들의 꿈의 영역인가요, 이게? 그렇죠. 구글, 아마존 이런 게 있듯이 국내 기업에서는 그쪽을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개발자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일까요? 개발자라고 하면은 앱을 만드는 앱 개발자,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 이외에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제가 하는 일은 네이버, 유튜버, 사내 인트라넷 같은 것을 만드는 웹 프로그래머입니다. 탁 사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웹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웹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인터넷 켰을 때 나오는 화면 아니면 쇼핑몰 같은 게 웹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맛집 같은 걸 찾을 때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맛집도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후기들을 보고 방문하는 편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게 웹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웹 개발자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서 어떤 요구사항을 제안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네이버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무언가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나 이런 내용들 아니면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바꿔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런 작업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발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컴퓨터에 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업무에 대한 이해는 필요합니다. 그 시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학에서 전공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직업과 같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 또는 컴퓨터 유사 전공에 입학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해서 개발자의 커리어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다른 분야를 전공했거나 대학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국비 지원 아카데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 아카데미는 현업에서 사용하고 현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고 학사 학위가 없거나 다른 분야를 전공한 사람도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유사 전공을 졸업하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개발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은 대학교를 입학을 해서 올라가는 커리어가 대부분은 많겠네요.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일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교를 갈 때 혹시나 뭐 문과나 이과가 있잖아요. 인문계에서. 네. 그럼 뭐 이과로 가면 더 좋다, 뭐 문과면 좋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면은 이공계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과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문과에 있던 분들이 거기 지원을 하게 되면 아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나요? 물론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수학과 관련돼 있어서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역량이 있다면 물론 좋지만 없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보면 개발자 관련 영상과 온라인 강의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강의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발자를 서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대전에 내려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서울에는 학원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서 교육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 언제 어디서나 검증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서 저도 온라인 강의로 그런 강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분야는 트렌드에 굉장히 예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발 환경, 언어, 기술 등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은 온 오프라인 강의와 친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 요즘 개발자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으로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광고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개발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개발자들이 배출되고 인터넷의 이용자들은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유행을 바로바로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를 내다보고 선도하기도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하나를 끝냈다고 해서 혹은 그런 분야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개발자입니다. 어찌 보면 취업 자체의 환경은 좋지만 우리가 꿈꾸는 곳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든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업무가 끝났을 때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워서 또 강의를 들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프로젝트 기간에도 집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다음날 바로 적용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그럼 이건 현업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의 사업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네요, 이것도. 그죠?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그런가요?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현업에 계신 개발자로서 공부하면 좋은 분야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부의 분야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딱 하나를 꼽자고 하면은 그게 정말 어렵고요. 그렇지만 이게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변해서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과 이게 편집해서 나가는 사이에도 유행이 바뀌고 또 학습해야 될 내용이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IT 지식을 기초부터 탄탄히 쌓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좀 질문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발자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받는 연봉,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픈해 줄 수 있을 만큼 정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와 반대로 프리랜서 개발자로 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요즘 광고에서 얼마 개발자 이런 게 너무 노출이 돼서 그걸로 혹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개발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받았던 월급이 200만 원? 한 연봉으로 한 3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스타트업, 중견기업을 거치면서 한 5천이 조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프리랜서로 전향한 계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정규직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같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어쩔 때는 오히려 프리랜서 분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보수를 듣고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은 같이 하는데 업무는 같은데 오히려 보수가 더 많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는데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가 7천만 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규직과 프리랜서 분이 한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급여가 더 높나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거는 1년 내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프로젝트가 1년이 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3개월, 뭐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단위로 고용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과는 그 근무 일수가 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프리랜서 분들은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계약을 또 해서 나가셔야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개발자분들 돈 주고도 못 구한다. 그리고 고연봉이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현업에 계신 실상은 어떠신 것 같나요? 저는 대기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항상 떨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광고를 내는 곳은 사실은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보통의 개발자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자를 100명이 처음에 준비한다고 하면 네카라그룹에 몇 명 정도가 입사할 수 있나요? 비율로 본다고 하시면요. 이거를 통계를 내보진 않았는데 네. 제 주변의 데이터를 봤을 때 네. 50명에 1명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개발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마음속에 항상 제 2의 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탁 사장님께서는 그 AGI나 챗 GPT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AGI는 모르는데 챗 GPT는 제가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챗 GPT랑 소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저희 몸에 와닿긴 않았지만 지금은 탁 사장님처럼 모든 분들이 챗 GPT를 사용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프로그래머는 언제나 대체될 수 있다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이런 설계하는 직무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던 게 있었는데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개발자분들이 뭔가 만들 때 코드가 막히면 거기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챗GPT가 코드를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링이라고 하죠. 네. 흔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보가 다 챗 GPT에 있기 때문에 챗 GPT에는 상세하게 쓰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럼 실제로 그 코드들을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만들어 줍니다. 대단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개발자의 업무는 일반인들도 공부를 한다고 하면 부업으로 혹시 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서 개발자를 하시면서 개발자를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발을 하시고 오전에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퇴근하셔서 다른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야의 일을 가지시면서 오후에 개발자를 하시는 분은 아직 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부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부업으로 소득을 내보고 싶다. 개발자의 업무를 배운다고 하면 최소 몇 개월 정도 걸릴까요? 물론 평균은 되게 어렵겠죠. 그렇지만 배워본다고 하면 내가 소득을 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부해야 할까요? 뭐 기본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는 3개월짜리 강의도 있고 6개월짜리 강의도 있어요. 그걸 이수한다고 해서 사실 현업에 쓸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봤을 때 3개월 정도 강의를 듣고 취업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3개월 배워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면 물론 급여는 엄청 높지는 않겠죠. 그렇죠. 일단은 개발자라는 게 기술력과 연봉이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기반이죠. 자, 그렇다면 현업에 계신 개발자님으로서 현실적인 장점과 단점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IT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취업문은 넓고 낮은 진입 장벽 덕에 짧은 공부만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얕은 실력의 개발자를 원하는 곳에서는 개발자의 역할이 작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경기가 얼어붙으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게 IT 분야 종사자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이번에 바꾸지 않고 새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서 개발자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요즘 뭐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탁 사장님은 워라블 또는 덕업일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워라블은 알고 있겠지만 덕업일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덕업일치는 좋아하는 일을
내 업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장점을 설명할 때 가장 잘 맞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뭐 구현력, 뭐 학습 능력, 탐구력, 뭐 자기 주도 능력 등이 있는데 나 자신이 이런 역량과 비슷한 사람이라면 만족도 높은 워라밸을 덕업일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력이 우선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연봉을 받는다.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사회인데 저 같은 학창 시절 공부를 덜한 학생들은 사실 높은 연봉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연봉을 가지게 됐어요. 또한 한국의 보통의 직장인이 갖는 근무 시간이라던가 뭐 근무 공간 이런 거를 초월해서 직장인들이 꿈꾸는 디지털 노마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개발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좋습니다. 저도 구매 대행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를 꿈꿨는데 하다 보니까 저는 디지털 노가다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노가다는 아닌 거죠? 일단은 제 주변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좋은 환경이 구축돼 있어서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노마드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님은 서울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대전에 계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근무할 때랑 대전에서 근무할 때 혹시 업무적인 차이가 조금 있나요? 이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스타항공, 뭐 신한은행, 뭐 롯데캐피탈, 뭐 이런 큰 대형 이커머스 이런 데 프로젝트를 주로 했었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프로젝트만 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의 스펙이 너무나 달라요. 그렇다면 초창기에 개발자의 업무의 능력과 실력을 키울 때는 오히려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영역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민간 기업에서 쓰는 방법과 공공기관에서 쓰는 방법 이걸 둘로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G마켓도 들어가보고 쿠팡도 들어가면 항상 새벽에 서버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서버 업데이트는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용자들이 몰려서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거든요. 어떤 분은 클릭을 3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클릭을 4번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클릭을 1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패치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적은 새벽에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카카오톡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1년 전 카카오톡과 지금의 카카오톡의 기능이 차이가 많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발전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개발자님께서 현업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직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개발자를 준비하고 있는 수능이 끝난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 혹시 어떤 것들을 조금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개발자가 꿈이시라면 개발자의 장점은 전 낮은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막 좋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서 내가 개발자의 적성이 맞는지 한번 테스트 겸 해보시고 만약에 그게 적성이 맞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말씀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개발자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뷰 컨텐츠를 쭉 진행해볼까 합니다. 내가 내 직업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찾아뵙고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흔쾌히 응해주신 개발자 최재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